네, 첫 번째 세션은 한국 주니퍼 네트워크스의 김현준 이사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AI 네이티브 네트워킹 플랫폼 미스트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이제는 네트워크 업계에서 AI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AI를 주니퍼가 어떻게 바라보고 네트워킹에 적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일 것 같은데요. 김현준 이사님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Skill shortages, network complexity, security threats galore. Navigating these challenges while ensuring reliability and peak performance, that can be easier said than done. Mist, the industry's first real AI-native networking platform, is here to help. Mist simplifies and automates network operations to boost productivity and strengthen security, all while delivering high-performing connections that you can count on. The Mist platform was purpose-built to deliver comprehensive AI for IT operations, or AIOps, that provides real-time insights into user experience and network health, automates network operations, and drastically reduces troubleshooting time to free IT teams for more strategic initiatives. Mist also delivers AI data center networking infrastructure purpose-built to support the unique needs of AI training, inference, and storage clusters. It delivers the fastest job completion time and maximizes GPU utilization. Achieves optimal ROI with minimal demand on limited IT resources. And is more cost-effective and flexible than proprietary solutions. Plus, with easy to automate zero trust at scale via a unified Mist dashboard, common Junos OS, and single policy framework, Mist ensures users and data are protected everywhere. AI for networking, networking for AI, AI native security. Mist delivers simplicity, productivity, and reliable performance exactly when and where you need it. That's the now way to network.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니퍼 네트워크스에서 엔터프라이즈 SE팀 맡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요즘 들어서 계속 고객 행사만 많이 하다가 파트너 행사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 행사 오면 마음도 편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저희 최현진 부장하고 쪽에서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쭉쭉 제가 해야 되는 얘기 중에 핵심만 골라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준교가 오준교 이사가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오준교 이사가 인사말을 들고 얘기할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6월 달에 가트너에서 매직 쿼드런트 자료가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와이어드 와이어리스 억세스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 이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가 발표가 됐는데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X축으로는 비전의 완성도를 얘기하고요. Y축으로는 execute to ability to execute라고 하는 실행력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위로 올라갈수록 실행력이 높고 가장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장 비전의 완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 주니퍼가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 게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올해 처음이 아니고요. 5년 연속으로 리더 중에 리더 위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된 배경으로 보면 고객 경험 최우선 네트워크라는 부분하고 주니퍼 AIOPs를 활용한 고객 지원이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다양한 최신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높게 평가를 받아서 지금처럼 그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제가 링크드인을 보니까 시스코 사람인데 어떤 걸 하나 포스트를 했어요. 보니까 이제 다른 시장 조사기관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거 시스코가 여기에 있다는 게 말이 돼? 시스코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리더 상품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포스트를 해놓은 걸 와서 시스코 코리아 분이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댓글들이 참 대단합니다. 댓글들이 이게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 시스코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댓글들을
이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걸 캡처해서 갖고 오려고 하다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건데요.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2024년도에 주니퍼의 위치와 지금 주니퍼의 위치는 확 다릅니다. 작년에도 리더 중에 리더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후발주자를 뒤로 미루고 앞으로 나가 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고, 이걸 우리가 로비에서 저렇게 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주니퍼가 리더 포지션에 올라가 있는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바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쪽입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쪽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리더 포지션 안에 올라가 있는 포지셔닝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세일즈하고는 QFX 스위치가 저렇게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 왼쪽에 보여드리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구축 쪽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구축 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니퍼가 아리스타를 제치고 가장 탑으로 올라서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은 AI 이더넷 패브릭 구축입니다. AI 이더넷 패브릭 구축은 엔비디아가 1등이고 그 위에 바로 그 다음을 거쳐서 주니퍼가 2위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와이어드 와이어리스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 쪽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아까도 계속 AI 얘기하고 있지만 AI가 굉장히 많은 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다시 제스런이 이게 얘기한 게 2017년도예요. 2017년도에 아니야, AI가 소프트웨어를 먹을 것 같아. 먹이 사슬이 보면 세상, 소프트웨어, AI 이렇게 될 거다라고 2017년에 예견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때 이 예견을 잘 알아들었으면 지금 제가 여기 있지 않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여기 보시면 또 블룸버그에서 나타낸 건데요. 생성형 AI 쪽으로 세상이 얼마나 많은 스펜딩을 할 거냐, 얼마나 많은 돈을 쓸 거냐,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2025년에 약 이 정도 규모가 지금 2032년으로 보시면 약 6.5배 이상 더 스펜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도 AI가 세상을 삼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집에 좀 무용한 것들이 한 2개가 있습니다. 무용한 게 2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 무용한 놈을 이제 쓸모 있는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미국으로 잠깐 메모자의 삶을 보내놨어요. 보내놓고 좀 안타까우니까 가족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들려서 보냈습니다. 들려서 보냈는데 저도 모르는 결제가 매달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딱 보다 보니까 클로드에다가 우리 저 무용한 것 중에 하나인 그 아들놈이 22불씩을 매달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AI가 삼킨 그 비용을 지불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AI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쪽에서 AI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럼 네트워크 관점에서 AI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 바라볼 때,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쪽에 AI가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을 AI를 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아서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다음 하나는 AI 워크로드를 위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2가지를 보는 거죠. 하나는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AI를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하나는 저 AI 워크로드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서비스를 하게 할 거냐, 이 2가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니퍼는 미스트라는 플랫폼 위에 마비스 AI 엔진을 가지고 한쪽으로는 AI for 네트워크스, 한쪽으로는 네트워크 for AI 워크로드라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풀 API를 연동을 시켜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세일즈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 센터의 SDN 컨트롤러인 앱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왼쪽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솔루션은 당연히 AI for 네트워크 옵시다. 어떤 솔루션은 네트워크 for AI 워크로드다. 라고 이분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네트워크를 위한 AI,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을 위한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을 위한 AI는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미스트라는 솔루션을 인수하고부터 모든 네트워크 컴포넌트들이 이 미스트 플랫폼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스트라는 솔루션 할 때는 와이어리스 밖에 이제 전시도 되어 있는데 와이어리스만 했었는데 그 후로 와이어드도 그 위에 올라갔고요. 라우팅도 올라가고 낫도 올라가고 그 위에 보안 장비까지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다 집어넣고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 부분까지 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뒤에 저희 CS 최현희 팀장님이 그 마비스나 지금 미스트 관련된 솔루션들을 많이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뒤에 또 AI 워크로드 관련된 부분은 우리 김세현 차장이 많이 얘기를 드릴 거라서 저는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일을 하면서 가장 그 힘들었던 순간이 한 두 개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혹시 나이가 이제 많지는 않아서 7500이라는 라우터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스코 라우터인데 그 7500이라는 라우터를 이제 금융권에 백번 라우터들로 많이 썼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라우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사에 가면 그 작업을 하고 나서 그게 리부팅돼서 올라오는 10분가량의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 올라오다가 예전에 RSP라고 하는 나중에 액티브와 스탠바이가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IPCF라는 커맨드가 사라져서 CPU가 막 하늘을 치면서 제대로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싫었던 순간들은 언제냐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 뭐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밤이나 아니면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업을 하고 나면 꼭 아침에 이제 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모니터링 해야 되죠. 이제 이게 잘 넘어가는지 모르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니터링을 하는 아침 한 7시 반쯤에 고객사로 가요. 가서 앉아있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네트워크 팀으로 이제 연락 오기 시작을 해요. 뭐 안 된다고. 뭐 안 된다고 나오면 그 얘기를 오전 내에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체크를 하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프로젝트가 끝났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아침에 가서 모니터링하는 시간이 저는 그렇게 싫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걸 왜 꼭 굳이 프로젝트가 끝난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마비스 미니는 저희 AP에 마비스 AI 에이전트가 생겨서 얘가 클라이언트를 시뮬레이션을 해요. 클라이언트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주기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DHCP나 ARP나 DNS 쿼리를 날립니다. DHCP 날려보고 ARP 한번 날려보고 DNS 쿼리 날려보고 심지어는 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 회사에서 특정하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URL을 적어놓으면 그 URL을 얘가 체크를 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프로젝트가 뭐 일요일날 오후 8시에 끝이 났으면 얘가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실제로 안 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방화벽에서 안 열어줬을 때 서비스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확인해서 찾을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체크해주는 이 마비스 미니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게 이달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서비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이 미스트 AP를 쓰시는 고객께 이제 마비스 미니를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야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AP 중에 한 2대 정도씩만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저걸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계신데 불가능합니다. 이 마비스 미니는 사이트 베이스로 제가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사이트 베이스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이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다 그러면 지사 중에 한 군데, 본사 중에 한 군데를 들어서 거기에는 설치를 해서 쓰고 싶다. 이건 가능한데 각 지사마다 2대씩의 API에다가 저걸 하겠다? 이 부분들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AI를 통한 네트워크 옵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옵스를 위한 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빨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티켓을 9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비를 설치하는데 9배 빨리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갭 같은 저 회사 같은 경우에 메라키를 쓰다가 저희 주니퍼 미스트로 넘어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트럭 롤을 85% 감소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럭 롤이 뭐냐면 그 기술자가 장비들을 트러블 슈팅을 하기 위해서 트럭을 타고 간다라고 해서 이제 유래를 많은데 트럭 롤을 먹으면 기술자가 실제로 파견되는 부분들이 85% 정도 감소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주니퍼 라우팅 디렉터에 보면 라우팅 디렉터와 요즘에는 이제 고객분들이 LLM도 많이 쓰시잖아요. LLM을 외부에 쓰실 수도 있고 내부에 구축해서 쓰실 수도 있는데 그 LLM과 인티그레이션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라우팅 디렉터 안에서 한글로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ACX7024A1의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을 그려줘. 그러면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LLM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직접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필요한 그 네트워킹 오퍼레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I 워크로드를 위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니퍼의 제품의 명칭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 앱스트라, 데이터 센터 디렉터라고 앱스트라는 것도 좀 바뀌었고요. 데이터 센터 어슈런스, 라우팅 디렉터, 시큐리티 디렉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진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저희가 온프레미스에서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다 디렉터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라우팅 디렉터는 예전에 보여드렸던 파라곤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라우팅 디렉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니퍼 앱스트라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앱스트라 데이터 센터 디렉터라고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의 서비스는 어슈런스라는 이름을 가져가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와이어리스 어슈런스, 와이어드 어슈런스, 데이터 센터 어슈런스는 다 클라우드 베이스의 서비스를 일컫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AI, ML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보시면 크게 5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5개의 파트로 나뉘는데 보시면 백엔드 GPU 패브릭이라는 우리가 트레이닝을 위한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스토리지 패브릭이라고 해서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패브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챗 GPT에서 뭔가 퀘스천, 쿼리문을 날리면 답을 얻는 그런 네트워크 있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있고, 중간에 GPU 전이 저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케이스가 지금 엔비디아 GPU 활용을 하면서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가지고 저 백엔드 GPU 패브릭 존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피니밴드를 쓰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인피니밴드 스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예전에 그 증권회사 같은 데서 레이턴시를 줄여보고자 RDMA를 도입하려고 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프로그램 매매를 증권사에서 보통 하잖아요. 프로그램 매매하는 알고리즘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프로그램 매매가 거의 다 알고리즘이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 주문을 내느냐가 그 딜을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줄일 수 있는 걸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콤 옆에 있는 데다가 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여의도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레이턴시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때 당시 처음에 나왔던 기술이 바로 RDMA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RDMA는 기존의 서버와 또 다른 서버가 통신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부터 TCP 소켓을 거쳐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아웃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복제가 중간중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제들이 일어남에 따라서 레이턴시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를 통해서 리모트에 있는 메모리에다 그냥 데이터를 그냥 쏴주고 싶다, 이런 컨셉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바로 ROC 립 드라이버를 통해서 보내서 여기에 있는 커널 단이나 TCP/IP 소켓 단을 그냥 바이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했던 게 인피니밴드 스위치고 RDMA라는 기술이고, 그 RDMA라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이더넷 쪽으로 녹여서 해볼까, 이게 바로 로키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ROC. 그래서 ROCE 앞에 자만 따서 RDMA를 컨버지드 이더넷을 통해서 전송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ROC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피니밴드 링크 레이어가 있고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고 이렇게 쭉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ROC가 버전 1과 버전 2가 있습니다. 버전 1은 같은 망에서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링크 레이어까지는 이더넷을 쓰고 위에 네트워크 레이어부터는 기존에 있던 인피니밴드를 썼다라고 보실 수 있고, ROC 버전 2에서부터는 IP와 UDP까지 사용을 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까지 사용을 하고 그 위에 있는 것부터 RDMA, IB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IWAP은 전체를 다 TCP/IP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커버리지된 프로토콜인데 IWAP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센과 비교를 해보면 센이면 여기 옆에는 FCOE가 되겠고 아이스타시가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향후에 그러면 인피니밴드와 이더넷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인피니밴드보다는 이더넷 쪽으로 훨씬 더 많은 부분 갈 것이다 라고 시장조사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만 하고 있지만 다른 GPU 서버를, GPU 카드를 만들고 있는 그런 벤더들조차도 이더넷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더넷을 많이 넘어가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는 엔비디아의 CFO가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카니발라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카니발라이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카니발라이즈는 제로가 될 것을 걱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에 인피니밴드가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고 한다 하더라도 이더넷을 같이 개발할 안 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다 이더넷에서 넘어가 버리면 저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 솔루션 자체가 카니발라이즈 숫자가 제로가 될 수 있고 다 이더넷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피니밴드로 수익이 나지만 자기 자신들도 이더넷 쪽을 같이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테스트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시간이 좀 오버될 수도 있고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스위치가 처음 나와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엔진, 옛날에 그 서초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뭐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48V 원지 스위치를 가지고 레인 리밋을 통해서 한번 이제 레인 리밋을 가지고 걸어본 거예요. 그 고객하고 걸어봤을 때 그때 당시에 계측기를 스마트 빛이라는 걸 가지고 트래픽을 쏘면서 1메가 단위, 5메가 단위, 10메가 단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레인 리밋을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더니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너무 딱 정확하게 1메가로 끊어지고 10메가로 끊어지고 100메가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그때 당시 굉장히 비쌌던 QoS 장비를 배제하고 이 스위치를 가지고 고객한테 야 1메가 고객을 쓰는 고객한테는 이 1메가를 주고 10메가를 쓰는 고객은 여기서부터 10메가를 빼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던 이유가 저희가 테스트했던 건 스마트빗을 가지고 UDP 트래픽만 쌓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 나왔는데 얘를 실제 망에 걸어봤더니 TCP 트래픽이 다니잖아요. 다니니까 쉐이핑이 아니고 레인 리밋을 걸었더니 글로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떨어지니까 재전송 요구 일어나고 떨어지면서 5메가를 걸어놨는데 500K가 나왔던 스피드가.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졌던 게 뭐냐면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트래픽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블랙박스 COB는 뭐냐면
내가 특정한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이 나가면 얘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 전체를 놓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AI, ML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안에는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도 있고 그 안에 GPU 존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잡 컴플리션 타임이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걔는 네트워크 장비만 따로 떼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풋을 넣고 아웃풋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이렇게 블랙박스 시험처럼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모여서 ML 커먼스라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ML 커먼스라는 협의체를 만들고 나서 여기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ML 퍼프라는 성능 측정하는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ML 퍼프라는 툴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 중간에 보여드리는 DLRM이라는 게 있습니다. DLRM은 페이스북 메타가 만든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이에요. 우리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친구 추천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추천들이 뜨잖아요. 그런 추천을 얼마나 최적화할 수 있느냐 하는 알고리즘이고 여기에 실제로 필요한 이 레코멘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테라 정도에 되는 데이터를 이 알고리즘으로 돌리는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ML에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한 70%의 데이터는 트레이닝을 하고 30%의 데이터는 이 트레이닝한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벌리데이션하는 데이터셋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리데이션하는 데이터셋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확도가 나오면 거기서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할 수 있는 걸 바로 이 ML 퍼프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옵스포 AI라고 본사에, 써니벨 본사에 굉장히 많은 다수의 GPU와 리프 스위치와 트래픽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고객과 테스트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 트레이닝하는 트래픽을 실어보지 않고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예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네트워크 자체가 얼마만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얼마만큼만 잡 컴플리션 타임을 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사에서는 여기에 저희 QFX 스위치를 가지고 스파인과 리프를 만들어 놓고 이게 다수의 A100 서버, H100 서버, H100 GPU를 갖다 놓고 여기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꾸며놓고 익시아를 통해서 RDMA 트래픽을 백그라운드로 흘려서 실제로 백그라운드로 흘리고 난 다음에 이 서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ML 퍼프를 쏩니다. ML 퍼프를 쏴서 ML 퍼프가 얼마만큼만 트래픽이 동작을 하는지 여기 뒤에 보시면 살짝 에폭이라고 쓰여있는데 에폭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돌린 게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해가지고 18번을 돌렸더니 실제로 최적화된 그런 알고리즘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때의 잡 컴플리션 타임은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인프라를 가지고 저희도 지금 현재 고객들과 리모트로 본사 이 트레이닝 랩을 컨넥을 해서 실제로 이제 본사 직원들과 같이 테스트를 해서 고객과 같이 테스트를 하는 그런 사례를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봤을 때 실제로 인피니밴드보다 저희 이더넷 환경이 실제로 퍼포먼스나 잡 컴플리션 타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고객들이 지금도 대용량으로 이더넷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뒤에 저희 최원희 팀장하고 그 김세현 차장이 더 많은 내용들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끝까지 여기 있을 거니까요. 같이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션을 진행해주신 김현준 이사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